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봉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귀농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 고향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면서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3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더 좋은 직장을 한번 다녀봐야겠다 싶어서 포스코 자회사 SNNC라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 생활은 한 17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교대 근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너무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귀농을 하게 된 계기는 타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는데 명절이어가지고 시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를 마셨는데 혀에 달달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야, 공기 너무 좋다. 이래서 시골 생활 하고 싶다. 라는 기준을 사실은 첫 번째로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달달한 공기를 항상 마시면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 그리고 삼성전자 다녔을 때는 제가 이제 제조직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13초에 한 대씩 에어컨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지 13초에 제품이 하나씩 나오게 만든다는 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상이겠어요. 물론 시골 생활도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13초의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건 아니다. 꼭 귀농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그때도 물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면서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또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나오면서 더욱더 귀농을 하게끔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맨날 좋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저분들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렇게 맑은 데서 공기를 마시면서 스스로를 치유를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현재는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귀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농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귀농을 하려고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13년 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엄마 혼자서 농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너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드셔서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귀농을 결심을 했는데요. 엄마는 그렇습니다. 제일 앞으로도 힘든 부분이 엄마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는 미쳤다. 그래, 삼성전자 때려치고 포스코 자회사 때려치고 연봉 7,500만 원 받으면서 애 새 키우면서 그냥 그곳에서 살지 뭐더러 시골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늘상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엄마 나도 이제는 좋은 데서 농사 지으면서 농사 생활하면서 엄마랑 함께 같이 살아가자 라고 해서 설득된 지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제는 엄마가 설득이 돼서 그래, 네가 농사를 잘 할 수 있다면 들어와 봐라 라고 현재는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목이 타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사실 텀블러는 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
농촌에서도 농촌에서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농을 준비한 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한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헛개나무를 한 100그루 정도 7년 전에 심어 놓으셨고요. 그 7년 전에 심었을 때 그걸 심어 놓은 계기는, 제가 엄마 앞으로는 건강식품이 대세다, 웰빙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걸 심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헛개나무 100그루 정도를 심어 놨었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설득을 해서 4년 전에 호두나무를 약 100그루 정도를 심어 놨습니다. 100그루를 심었던 계기는, 앞으로 저 호두나무가 나한테 큰 수익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나무를 심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노령화 사회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 그리고 그 치매 쪽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에 관련된 작물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호두나무를 심고 지금 4년째 돼서 지금 호두나무 밭에서 사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작물을 심을까 라는 부분도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판매를 할까 라는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그러는지,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농작물을 못 파시는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작물을 잘 팔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미 7년 전부터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SNS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귀농을 하면 정책 자금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정책 자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0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00시간의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내수면 양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년 전에 그 진금이새우라고 해가지고 민물새우가 있습니다. 그 민물새우 교육 과정을 6개월 정도 이수를 한 상태고, 그리고 농촌인적개발원인가 농촌진흥청 안에 들어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교육 시간을 이미 100시간을 다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귀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부분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정은 3자녀를 키우고 있고요. 3자녀를 키우면서 물론 아이들이 이게 농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농촌에서 농사 생활도 조금, 농사일도 같이 도와가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를 설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 와이프도 한번 해봐라 라는 승인이 떨어져서 육아휴직을 쓰고 귀농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귀농을 할 수 있게 진짜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후계 농업 경영인이 돼보려고 내년에는 후계 농업 경영인을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농업 창업으로 더 연계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와이프가 제과제빵 기능사를 땄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유명한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빵집 관련된 교육도 이수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 호두를 심었으면 호두를 판매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두빵을 만들자.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과 제빵 관련 기능사를 따라고 했었었고, 그리고 와이프도 그 부분에서 승낙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너네는 벼가 아닌 밀을 한번 키워보자 라고, 밀을 키워서 직접 가공을 하고, 그리고 그 밀가루도 팔고, 그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들자. 빵을 만드는데, 그래, 밭에는 블루베리, 산수유, 그리고 이런 색깔이 있는 그런 작물을 키워서 빵에 천연 색소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색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빵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러면 훨씬 더 나은 농촌 생활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 빵에 대한 그런 아이템은 안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지금 말했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밀도 키워보고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밀가루에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작물도 키워서 천연색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멋진 그런 베이커리에 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만 있으면 호두나무가 더 클 테니까 그때는 호두를 직접 가공을 해서 하다못해 호두빵이라도 한번 직접 만들어서 판매해보자,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시골에서 이렇게 귀농을 하려면 준비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실제 뛰어들면 판매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갓 뛰어들었지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직접 판매. 어디에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간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사실 마진이 너무 낮아요. 저희도 뭐 어디 다른 곳을 통해서 팔 수는 있지만 제가 SNS를 통해서 미리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SNS 활동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제 페이스북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인스타를 보셔도 알겠지만, 진짜 판매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물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면서 그 많은 분들에게 나의 일상도 알렸었고, SNS를 통해서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SNS는 소통의 공간이구나, 하지만 또 다른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도 많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꾸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같이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직접 농사도 지어보시고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쉬는 날 시골 일이라든지 농사 체험이라든지 귀농귀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미리 체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의 집을 직접 운영을 해서 그 집에서 살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관두기 전에 미리 귀농 체험도 한번 해 보셔서 꼭 성공적인 귀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귀농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파머였고요. 꼭 성공적인 귀농이 될 수 있게 많은 응원 바랍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느낌 척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 호두밭 영상 한번 찍어서 같이 한번 올릴게요. 자, 제가 키우고 있는 호두나무고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고 매년 퇴비도 충분히 주고 있고 이렇게 퇴비도 주었답니다. 나무 중에 유달리 큰 나무도 있고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m가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크지 않는 나무도 있어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1m 50 정도 됐는데 왜 안 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귀농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은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이 너무 좋아요. 공기 너무 맑고 가만히 들어보면 새소리 나죠. 이렇게 이름 모를 들꽃들, 요거는 이름은 알긴 하는데 냉입니다. 냉이고 요런 이쁜 풀들 참 이쁘죠. 이렇게 저기 보면 산에 꽃도 피고 진달래 피고 너무 좋습니다. 꼭 멋지게 귀농해서 여러분도 저도 함께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파마였습니다.